자, 오늘 영상은 남동탄 창의고등학교 2019학년 1학기 중간고사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 분석입니다. 시험 문제를 분석한다는 것은 시험 문제를 풀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문제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고 이 정도의 난이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이후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저작권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약간 변형했습니다. 그런데 풀이가 전혀 바뀌지 않는 변형이에요. 철수를 영의로 바꿨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뭐의 경우를 구하시오,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으면 모든 방법의 가지수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수학에서는 이것을 구조적 동질성이라고 하는데 수학에서 바라봤을 때 풀이가 완벽하게 100%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한테 시험을 준비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번 문제 역시 앞에는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이 정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센수학 스텝 A만 잘 풀어도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는 아주 짧은 문제, 기본적인 문제예요. 네, 2번 문제인데요. 5 파이 2 EHO. 네. 공식만 기억하고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센수학 스텝 A에 나올 법한 문제입니다. 자, 6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한 후 일렬로 나열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었다. 이 중에 짝수인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시오. 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그 한 문제는 스텝 A 문제 하나예요. 그리고 뒤에 이 중에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스텝 A에 있는 문제 2개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경우의 수라는 거를 배울 때 우리가 짝수인 숫자, 즉 마지막 끝에 있는 숫자만 짝수면 그 숫자를 우리가 짝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어떻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지 마지막 특정 자리에만 조건을 부여했을 때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거는 전에 배운 거거든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스텝 A에 나와 있는 개념 하나 그리고 과거 앞 단원에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스텝 A에 나왔던 문제 하나 개념 하나 즉 2개가 합쳐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주로 학원에는 앞 단원이 공부가 좀 부족한 학생들이 당연히 오죠. 부족하니까 학원에 와요. 자,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 앞에 거 지금 여기 제가 사선을 그은 요 앞부분 이 부분을 A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것을 B 파트라고 한다면은 A 파트는 이번 단원에서 새로 나온 거니까 뭐 반복해서 보게 하겠죠. 설명도 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또 문제도 풀어보게 하고 질문도 하게 하고. 그럼 B 부분은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특정 사건, 특정 조건이 주어졌을 때 경우의 수가 어떻게 구해져야 되는지 과거로 돌아가서 A 스텝 몇 개를 뽑아서 제가 이미 만들어둔 영상과 함께 친구에게 줍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죠.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영상 하나는 5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럼 5분을 넘지 않는 영상과 그 다음에 기초 문제 3개 내지 4개 정도만 풀면 이 개념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결책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5개의 편지를 3종류의 서로 다른 우체통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요것도 센수학 스텝 A의 한 문제입니다. 개념 하나를 가지고 만든 문제.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을 그냥 외웠다면 알 수 있는 거고요. 물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선 그게 왜 그런지를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기억력을 더 오래 가고 싶게 하려고 또는 원리를 알면 그 원리를 묻는 문제도 맞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응용 문제라고 부르는데 아니에요. 원리는 사실 그 문제를 푸는 방법과
좀 동떨어지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좀 복잡할수록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반복해서 듣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해가 어려우면 역시 그 부분을 출제자한테는요, 열심히 한 애들만 요 문제를 맞추게끔 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애들이 매년 잘 이해 못하는 부분 있죠. 그게 너무 달콤한 유혹이에요. 거기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라고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쵸? 애들이 어려워해. 교실에서 가르쳐 봤는데 어렵다 그래. 근데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요, 매년 다 똑같습니다. 애들이 어려워하는 파트가. 근데 어떻게 그거를 배제하고 시험 문제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야, 이거 너희들 이거 매년 잘 이해 못하기도 하는데 라고 하는 순간 별표 100개 치고 누구한테 뭘 물어보든 반드시 여러분은 그거 마스터 하셔야 돼요. 왜냐? 그것이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열심히 한 애들만 맞고 아닌 애들은 틀리는 그런 변별력 문제로 나올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람마다 그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포인트가 사실 개인차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학교에서 선생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아주 그냥 눈을 불꽃처럼 이글이글 한 그런 어떤 fire eyes 있잖아요. 딱딱딱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눈으로 선생님을 쳐다봐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명의 남성, 3명의 여성이 원탁에 앉는다. 여기서 이제 개념 한 개 나왔어요. 3명이 이웃하는 방법 개념 또 하나 나왔고요. 남자 여자 교대로 앉는 방법 또 하나 개념 나왔어요. A와 B를 구하려니까 그건 됐죠. 그러니까 이건 개념 몇 개를 가지고 만든 문제다? 3개를 가지고 만든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쌤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갖고 오면 자, 이거 3개의 개념이 있는 문제야. 자, 그러면 이게 3- 개념 2번이고 이것이 4- 개념 1번이고 이게 5- 개념 1번이거든. 그러면 저는 3-2, 4-1, 5-1에 해당하는 개념 영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5분 이하의 영상을. 그럼 그거랑 거기에 해당하는 4개 내지 5개 정도의 아주 기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먼저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풀게 하죠. 그럼 이 정도면은요, 센수학 스텝 B의 대표 유형 정도의 문제입니다. 네, A 스텝에 있는 개념 2개 이상, 3개, 그래서 많으면 한 4개 정도까지 가지고 만드는 게 그냥 스텝 B예요. 그러니까 스텝 B에서 여러분들이 쫄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스텝 B에서 내가 모르는 개념을 정확히 찾으면 돼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나는 이 부분을 몰라서 못 푸는구나. 이거를 알 확률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정수학으로 오세요.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역시 센수학 스텝 B에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조합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6승. 요거는 뭐 어떠한 식을 전개해도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다 합해서 6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순서는 어떻게 곱해줘도 관계없고 개수는 맞아야 되고 무조건 중복 조합인데 A를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A만 조건을 달리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센수학 스텝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형적인 패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센수학 스텝 A에서 이제 원리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처음 만났다. 근데 이 문제를 보고 이거 뭐야? 중복 조합이야? 아니면 뭐 그냥 조합이야? 아니면 순열이야? 원순열이야? 중복 순열이야?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야? 이런 식으로 뭘 써야 되지를 만약에 혼자 고민했다면 이것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항 정리를 배우고 왔기 때문에 당연히 힌트가 되죠. 근데 이 문제는요, 너무 어느 문제집에서도 안 나오는 문제가 없는, 안 나오는 패턴이 없는 그런 문제집이에요. 어느 문제집이나 다 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어느 문제집을 가지고 내가 풀었다 하더라도 얘는 안 만났을 수가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기본적인 내용만 보고 야, 너 혼자 풀어봐.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것까지는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문제집에나 다 있는 유형이야. 그러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가 어렵죠. 왜? 변별력을, 그러니까 문제집 한 권을 열심히 푼 애도 요런 유형은 만나기 어려울 걸 싶은 문제를 선생님이 만들거나 아니면 찾아서 냈다 그러면 그것은 변별력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지만 그래도 개념 스텝 A에 있는 개념 최소한 두 개를 가지고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 근데 하나는 또 예전에 배운 거야. 이항 정리해서. 그렇다 보니까 또 중복조합, 그럼 중복조합까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연결고리를 스스로 생각해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쉽지 않은 문제다. 하지만 어디나 나와 있는 문제다. 네. 자, 우리가 있잖아요. 개념서 아시죠? 뭐 센수학 이런 건 문제집이고 개념 원리나 정석 그런 문제집 많이 보시잖아요. 개념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뭐 필수 예제 이런 것들은 센수학 스텝 B에 있는 대표 유형보다 더 개수가 한 반절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도 빼놓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스텝 A는 아니에요. 스텝 B에 나와야 돼요. 왜냐? 직접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너 이 개념 알아? 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요. 자, 이 문제 풀려면 어떤 개념 써야 되게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망치 쓰는 법도 배우고 톱 쓰는 법도 배우고 스텝 A에서는 연장 하나하나 쓰는 법을 배워요. 그래 놓고 자, 이제 스텝 B에서는 이런 거죠. 자, 요런 모양을 만들려면은 작업을 어떤 도구로 해야 될까? 이제 이걸 물어보는 게 스텝 B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스텝 B까지 가지도 않고도 어느 개념서를 봤다 하더라도 정말 빼놓지 않고 나오는 문제들이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걸 잘 터득해야 여기서 조건 하나 두 개가 더 추가해도 그래봤자 앞에서 배운 거 어떤 거랑 짬뽕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만 잘 이해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가지 형태의 개념들이 나왔을 때 선생님 저 못 푸겠는데요 그러면 저는 바로 풀어주기보다는 그거 관련된 한 5분 내외 영상 한번 쏴주고 한번 보고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그러고 풀어보기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뭐 교과서에도 나오는 문제죠. 네, 이항 정리를 전개할 때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문제고요. 공식만 외우면은 뭐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